제가 좀 감안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처음 뵙는 게 정상입니다. 우선은 처음 1코스, 1단계 첫 코스, 첫 단추입니다. A4 프레임 메모가 첫 단추고 1단계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쭉 이렇게 세미나 해왔던 거니 여러 이렇게 경로로 들어오도록 제가 그 과정을 열어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A4 프레임워크의 첫 단추부터 껴서 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잘 뭐 중도에 뭐 빠지셔도 그건 어쩔 수 없고 저는 쭉 갈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는 분들은 재수강일 수도 있고 또 처음으로 다른 과정에서 뵙고 A4 프레임워크 메모는 첫 과정일 수도 있고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몇 분이 들어오실지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소개는 좀 이따 파워포인트 상에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A4 프레임워크 메모 기법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메모 기법 세미나인데 앞에 A4 용지 한 장씩은 갖다 놓고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메모를 하시면서 듣는 거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다고 합니다. 숙지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도 나올 수 있지만 보기는 한 5%밖에 숙지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그냥 눈으로만 보신 분은 수업 끝나자마자 다 잃어버렸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래도 정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쓰시면서 보시면 그래도 한 60~70%는 기억을 다시 회상하실 수 있다. 제가 교재도 다시 수업 끝나고 드릴 거고요. 항상 메모하실 때는 키워드, 단어로만 쓰세요. 문장 쓰지 마세요. 뭐 문법을 맞추실 필요 없고 귀에 들리는 단어만 쓰시면 됩니다. 새로운 단어, 특히 새롭게 들린 단어 중심으로 두 글자나 세 글자 될 겁니다. 단어라고 그러면 두 글자나 세 글자가 정상입니다. 두세 글자로 빨리빨리 놓치지 마시고 A4 용지를 펴놓으시고 작성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ThinkWise라는 후반부의 디지털 기법에서 나오는 ThinkWise라는 소프트웨어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거의 특징은 우선 하나 그냥 특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펴기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냥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스토리가 좀 꽤 많죠. 그래서 2시간이 좀 제가 말이 좀 빠르기도 하지만 내용이 많아서 빨리 가니까 항상 그게 저도 스트레스예요. 이걸 3시간 할 수도 없고 말은 또 빠르고 내용은 많고 그래서 항상 수강 후기에 보면 좀 이렇게 시니어 분 쪽에서 특히 안 교수님 다 좋은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 난감합니다. 이걸 말을 느리게 하면 내용 전달이 제한되고 또 말을 빨리 하면 잘 또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스토리보드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게 접기 그럼 다시 접어집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이면서 사역자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자이십니다. 물론 공부하시는 분도 되지만 가르치시는 분들이라고 보이는 거죠. 가르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습이라고 하면 학습 이론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숲과 나무 이론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숲을 볼 때는 숲을 보고 나무 디테일을 볼 때는 디테일을 보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식 전체가 습득하는 지식 전체가 새로운 어떤 효과를 보인다 해서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펴기 이게 나무를 보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하면 숲을 보는 거 접기하면 숲을 보는 겁니다. 네.
접기하면 숲을 보는 거고요. 나무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를 딱 펴놓고 여기 준비 과정을 딱 펴고 펴기 선택까지 보기 다른 건 다 요게 나무를 본 겁니다. 숲 나무 전체 부분 굉장히 학습하는데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지식을 뭐 대학원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이 학습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부터 이걸 써오기 시작하면 학습 역량이 상당히 발전하는 걸로 그런 경험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과정 1단계 기본과정이고요. 메모하시죠?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1단계고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릴 겁니다.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 아날로그에서 끝을 내실 수도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디지털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보여드리고 영상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싱크와이즈로 만들어진 문서를 맵이라고 합니다. 맵 파일이라고 합니다. 맵. 지도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되는데 뭐 이걸 지도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맵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방식인데요. 아날로그 방식.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가 좀 고쳐놓겠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크게 보면 이것도 스킬과 툴에 대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킬이 뭐냐면 얘를 비유하면 운전 면허증이고요. 툴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만 있어도 안 되고 면허증만 있어도 운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운전 면허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페어로 스킬과 툴을 항상 가능한 한 맞춰서 알려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시간을 소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봤고요. 요거 자체도 이렇게 접힙니다. 네, 이제 모두 보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미리 조금 설명하고 하면 PT에서 약간 시간을 벌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프레젠테이션 할 건데요. 이렇게 보면 예, 이따가 PPT는 그냥 조금 지나가더라도 지금 약간 설명을 하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대가 과학의 발전이 됐다는 거 다 인정하실 거고 과학도 저는 IT라는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따 제 소개는 나옵니다만 IT라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두 개의 영역이 있다. 여러분이 현재까지 알고 계신 IT는 컴퓨터 정보 기술입니다. 컴퓨터가 처리해주는 정보 기술을 CIT라고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뇌가 정보 처리해주는 분야를 Brain Information Technology BIT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CIT와 BIT로 IT를 구분할 수 있다. 이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기술이 바뀌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사역도 바뀌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역의 여건, 문화, 환경이 지금 바뀌어서 지금 여러분의 화인할 목표는 제가 끌고 가는 화인할 목표는 사역의 리모델링을 그 방향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사역의 리모델링을 도와드리는 입장입니다. 사역의 리모델링이 조금 애매하시다면 사역의 재설계 하시는 거를 도와드리고 싶다. 전기, 후기, 이전, 이후로 나눠서 뭔가 사역의 재설계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설계를 IT를 활용해서 그냥 재설계가 아니고요. 발전된 IT를 활용해서 사역이 변화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단계 A4 프레임워크 메모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록과 메모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릴 거고 A4 프레임워크 메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오실 분을 위해서 싱크와이즈라는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할 겁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도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빼놔야 되겠네요. 모두 보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표기, 요거는 설명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싱크와이즈의 특징이 이렇게 클립 모양이 돼 있는 건 이 속에 파일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요렇게 지구본이 있는 건 링크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링크가 걸려 있다. 요거 클릭하면 유튜브 링크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가는 겁니다. 요거는 하이퍼링크, 요거는 첨부 파일,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노트라고 합니다. 요 속에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이걸 치면 여기에 텍스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첨부 파일, 하이퍼링크, 노트라는 기능으로 모든 자료 관리가 굉장히 쉽게 되고 추가, 이동, 삭제까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잡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파워포인트. 첨부돼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게 추가고요. 이동이 쉽다는 거죠. 요거 파워포인트 파일을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로 이동이 됩니다.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이동이.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때 상당히 수월하다라는 거. 우선 싱크와이즈 이따 다시 소개가 나오지만 제가 요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약간의 지식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클립이 있는 건 파일이 첨부돼 있다. 요거는 지구본은 링크돼 있다. 요 노란색은 노트로 첨부는 아니죠. 노트로 부연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론을 먼저 좀 7시 여기 5시까지 한 다음에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30분간 싱크와이즈 소개를 드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드릴 거를 드리면서 굉장히 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Q&A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클릭하면 파워포인트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때 여태까지 교수하실 때 파워포인트 위주로 가르쳤던 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게 파워포인트와 좀 차이점이 뭔가를 느껴보시라고 제가 지금 싱크와이즈 맵을 시작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싱크와이즈도 설명드리고 구글 킵이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패들렛이라는 것도 디지털 방식으로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A4 메모, 프레임워크 메모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A4 프레임워크 메모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금방 말씀드린 A4 메모와 프레임워크 메모가 합성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라는 거죠. 요 A4 메모, 프레임워크 메모 이 두 가지를 써서 메모를 하는 기법을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요 단어부터 잠깐 설명해. A4는 용지, 뭐 아무 설명 안 드려도 용지인 거 아시겠죠? 메모 아시겠죠? 기록하는 거. 그다음에 프레임워크만 잘 모르실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사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게 요 프레임워크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A4 용지를 앞에 놓으시고 메모를 통해서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A4 용지를 앞에 놓으시고 단어로 기록하면서 이 세미나를 수강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A4 프레임워크 메모 기법입니다. 제 소개를 오늘 처음 뵙는 분이 그래도 몇 분 계시니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는 전자계산학부를 전공했고요. 석사는 정보공학, IT 실무 경력은 40여 년의 실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에서 전산 부서장을 역임을 했고 한양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를 3년 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파라미디아라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리더싱킹 연구소 소장으로 또는 사역자분들한테는 사역지원기술연구소 전임교수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인데요.
개척선교회 GMP 본부 소속으로 허입된 IT 정보기술 선교사입니다. 제 미션은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 그거를 제가 지금 그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대롭교회 장로이기도 하고요. 요건 다 경력이고 과거라고 친다, 과거 현재라고 친다면 이거는 뭐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뵙는 것은 IT 정보기술 특급 기술자로서 여러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전 74학번입니다. 74학번이면 계산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 IT 실무 경력은 제가 80년도부터 직장생활에서 전산실에서 아모레 퍼시픽에서 전산실 직원을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다 끝나고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하면 학교로 치면 47년, 실무 경력으로 치면 41년 차입니다. 컴퓨터만 가지고 40년 이상을 사업을 했고 주업을 했고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 지식 경험을 요약을 하면 학부는 컴퓨터공학, 석사는 정보공학, 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은 두뇌공학을 독학으로 여러 분야를 또 두뇌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두뇌공학은 아직도 수료가 안 됐다.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고요. 정보라는 공통된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정보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계속 정보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정보 처리라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의 사역은 제가 볼 때는 전부 정보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일, 사역, 업무는 모두 다 정보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가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것조차도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전부 정보 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과학이 발전하고 코로나가 왔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변화점을 찾을 때 변화를 내면 그 전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정리 안 된 상태로 새로운 걸 나가면 새로운 게 후들후들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정리의 1번지는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의 1번은 보이게 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죠. 꺼내는 것이다가 더 쉽습니다. 정리를 하려면 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꺼내라. 옷장을 정리할 때 옷을 다 꺼내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사역을 정리한다든지 일을 정리할 때는 생각을 꺼내셔야 됩니다. 생각을 꺼내는 게 메모다. 꺼낸다니까 조금 수준이 낮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생각을 시각화해라가 1단계입니다. 시각화. 아무리 장롱 속에 뭐가 귀중한 게 들어있어도 꺼내지지 않는 것은 없는 거와 거의 같다. 꺼내는 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는 사역의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메모가 기록이 시각화가 사역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록과 메모는 생각을 보이게 하는 습관입니다. 기록과 쓴다는 것은 습관입니다. 쓰지 못하는 것은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메모를 못 하셨다면 쓰는 습관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성되는 습관이 안 돼 있다. 습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어떻게 할 건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습관이 뭐냐? 두뇌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고 체계가 생각하는 사고 회로가 습관에 의해서 굵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두뇌 신경 회로가.
이 얘기를 좀 더 유식한 이야기로 하면 두뇌 가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가늘어지고 얇아지고 끊어지고 생각을 계속하면 굵어지고 길어지고 강화된다는 거죠. 이게 오솔길의 원리. 사람이 몇 명 안 다닐 때는 오솔길이 되죠. 많이 다닐 때는 이게 대로가 된다는 원리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꾸 습관화가 돼야 길이 생긴다는 거죠. 습관이 안 되면 간혹가다 하면 길이 안 나는 거예요. 길이 나야 되는데. 길이 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우선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좀 특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 정보기술 BI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서도 개념을 잡아드리고 A4 메모를 말씀드리고 프레임워크 메모 이렇게 1번, 2번 요게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요 위에 A4 메모와 프레임워크 메모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메모하시는 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에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이까지 여기가 종이로 끝나는 메모입니다. 근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킵이라는 메모 앱하고 싱크와이즈라는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디지털 방식으로 어떻게 기존에 하셨던 메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꿔주는지.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잘 이 프레임을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를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돼. 지금 찍으셔야 돼. 사진을 찍으셔야 돼. 지금 머릿속에. 브레인 정보기술 얘기한 다음에 프레임워크 얘기할 거구나. 프레임워크 얘기한 다음에 A4 메모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메모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구글 킴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싱크와이즈 소개할 거야. 이렇게 지금 시간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니까 그냥 1, 2, 3, 4, 5, 6으로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머릿속에는 요 회로를 요 길을 잘 놓치지 마시고 지금 안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어디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이유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는 스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스킬이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협업할 때 용이합니다. 협업에 용이하고 정리할 때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단축 기술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IT 업종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스킬을 제가 그걸 일반화시켜서 우리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사용토록 권면해서 프레임워크를 잘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오늘 이 메모의 목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라는 생소한 단어를 오늘 잘 경험을 잘 하시고 이해를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지금부터는 브레인 정보 기술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1분.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학문인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하고 제가 브레인 정보 기술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정보 기술이 컴퓨터 배우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이 브레인 정보 기술의 메인 화두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 생각을 잘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일도 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고 공부하는 게 두뇌가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브레인 정보 기술을 잘 이해하면 학습 역량, 업무 역량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브레인 정보 기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CIT고요. 이쪽은 BIT입니다. AI, 인공지능, 엄청나죠. 이 두 학문이 50년밖에 안 된 학문이에요. 컴퓨터도 50년밖에 안 됐고요. 두뇌공학도 50년밖에 안 된 학문이 지금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다른 물론 학문도 많이 있지만 컴퓨터 공학과 두뇌 공학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우뇌 좌뇌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뇌가 두 개의 뇌로 양뇌라고 얘기도 하고요. 전체 뇌를 활용해라 하는 게 전뇌입니다. 양뇌를 활용하는 게 전뇌입니다. 근데 좌뇌 우뇌가 하는 역할이 전혀 상반된다. 저 한 곳에 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한다. 여기서 보면 분석적인 일은 좌뇌가 하고 종합적인 일은 우뇌가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두뇌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뇌 공학자들이 옛날 10년 전,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밝혀놨어요. 두뇌의 신비를. 그래서 우리가 두뇌가 우리 모든 어떤 컨트롤하는 CPU라고 보고 한번 이건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뇌 좌뇌가 있다. 양면성, 우선 그렇게만 기억을 하십시오. 양면성. 그 다음에 두뇌 공학자들이 또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지? 라는 거를 옛날 분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발상 과정, 수령 과정으로 분리해서 하더라. 발상 과정이 뭐냐면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과정이고 수령 과정 아이디어를 골라내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쏟고 골라내는. 이 얘기를 좀 비유하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쭉 메뉴가 나와서 여러 개의 메뉴 중에서 타당한 거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하나는 발상 과정이고 이 결정하는 과정을 수령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두뇌 공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제가 한 게. 요거를 나눠서 구분해서 하라가 창의적 사고 기법입니다. 옛날에는 발상하는지 수렴하는지 몰랐으니까 이제는 발상과 수렴이는 두 개의 과정을 하니까 나누어서 구분해서 하세요라고 권하는 게 창의적 사고 기법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분해서 하세요가 창의적 사고 기법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 가지 더 비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시골에서 콩 농사를 져서 타작을 해서 그 타작한 콩을 자루에 담아 왔어요.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그 자루를 쏟아내는 과정이 발상 과정. 멍석이 프레임워크. 땅바닥에다 쏟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정 공간에 쏟는 게 그 멍석이 프레임워크. 그다음 멍석 위에 쏟아져 있는 콩을 썩은 콩, 제대로 된 콩을 골라내는 과정이 수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발상과 수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이 발상을 프레임워크에다 하고 프레임워크에서 골라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어떤 생각에 대한 얘기고요. 저는 이제 전산 IT 컴퓨터 전문가로서 컴퓨터는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까라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이걸 CPU라고 보시고 이걸 프린터라고 보겠습니다. CPU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프린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보 처리를 찍 해서 끝났는데 여기는 아직도 덜덜덜 찍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요 중간에 보조 메모리, 버퍼라는 보조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버퍼라는. 그래서 CPU가 정보 처리를 해서 요 버퍼에다 따로 갖다 놓으면 1초도 안 걸려서 갖다 놓겠죠. 처리 결과를. 얘는 10분 동안 여기서 꺼내가면서 찬찬히 자기 능력껏 찍는 겁니다. 이 중간에 보조 기억 장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갭을 해결했구나. 저는 이 부분을 사람으로 다시 대입하면 요 발상과 수렴의 차이를 프레임워크라는 걸로 해결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프레임워크라는 걸 설명을 간단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 쉬우니까요.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들으시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사고의 틀입니다.
성과가 향상되고 시간도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신 겁니다. 프레임워크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사역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가 뭐냐? 시간 단축 기술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하고 갈게요. 우리가 겨울철에 붕어빵이나 익어빵 파는 장사를 보면 그 쇠로 금형으로 뜬 게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붕어 모양에다가 밀가루 반죽과 앙꼬를 붓는 게 저는 그게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 금형이 없으면 쇠로 불로 달궈지는 게 없으면 빨리 못 만듭니다. 잉어가 그렇게 빨리 붕어가 그렇게 빨리 많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어떤 붕어는 크고 어떤 붕어는 작겠죠. 그게 만약에 없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이즈도 그냥 동일하게 나오죠. 창의적이지 못한 거는 프레임워크의 최고의 단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떤 형식을 따를 때 빠를 수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형식, 우리가 양복을 입을 때 맞춤에 가면 비싸고 자기 몸에 딱 맞는 걸 입지만 기성복에 가면 싸게 빨리 입을 수 있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기성복으로 바로 입는 거죠. 단만 좀 고쳐서. 근데 맞춤으로 가면 또 가봉해야 되고 뭐 또 잘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은 입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감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은 어디냐? 기성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다. 기성복의 장점만 보시면 좋겠다. 단점 당연히 있지만 장점만 쓰시면 된다. 저는 항상 제가 다른 과정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주진 그런 건 없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돈이나 비용을 엄청 쓰셔야 된다. 자기 맞춤으로 갈 때는. 맞춤을 할 수 없으니 기성복을 입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잘 썼을 때 제 목표 기대치는 70점입니다. 프레임워크를 잘 썼을 때 70점이라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외 부분은 인간적이거나 창의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자기만의 어떤 세상의 30점 공통적인 거.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게 따져보면 70%는 비슷한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동의 안 하시면 프레임워크 못 쓰세요. 선교지가 틀리고 기관이 틀리고 뭐 하더라도 선교사로서의 기본 사역은 한 60, 70%는 동일하다. 목회자로서 교단이 틀리고 뭐가 틀리더라도 사역은 60, 70%는 비슷하다라는 전자에서 프레임워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프레임워크는 뭐냐? 이런 게 프레임워크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쓰는 프레임워크. 이게 어떤 분은 보석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석함으로 보이진 않고요. 부품함. 여기다가 분류를 해놔야 빨리 찾죠. 여기 이걸 만약에 화장대에다 이걸 놓으시면 물론 보석함이 될 수가 있죠. 귀걸이, 목걸이가 막 섞여 있으면 그 찾다가 외출을 못하는 거죠. 외출 시간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함. 특히 이거 한약방에 약재하면 이거 없으면 조제 못하겠죠. 조제할 수가 없죠. 바닥에 약재를 널브러뜨려 놨다면 한 재를 조제하려면 하루 걸릴 겁니다. 그걸 찾다가. 재료를 찾다가. 여기까지는 여러분하고 뭐 현실적으로 느낌이 없으시지만 요 책장도 프레임워크인데요. 책장이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책이 50권일 때는 책장이 필요 없어요. 책이 한 500권, 1000권, 2000권 되면 책장이 없으면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이 많으신 분은 꼭 책장이 사용하고 계시죠. 책이 많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뇌 속에도 이 사고 속에도 생각의 정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예, 보시지만 말고 메모하세요.
메모하셔야 돼요. 보시면 나중에 뭔 말했는지 안정희 교수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많잖아요. 꼭 메모하세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단어는 메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생각의 정리함이 사고 속에 각인돼야 되는데 그럼 그 생각의 정리함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리함은 다 프레임워크입니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빨리 잘 찾기 위해서 분류해 놓고 잘 찾기 위해서 쓰는 게 프레임워크의 개념이다. 실상에서의.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걸 논리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게 프레임워크입니다. 한 달 할 일을 써라. 100제다 쓰라고 그러면 조금 난감할 수도 있죠. 요건 뭐 이런 게 다 요게 요렇게 양식 기존의 양식으로 뭔가 작성했다는 건 다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겁니다.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이 양식이 있을 때는 쓰기가 용이하죠. 만약에 업무일지를 써라고 신입사원에게 A4 100지를 하나 주고 너 오늘 한 거 다 써내. 몇 줄 못 씁니다. 한두 줄 쓰다가 못 씁니다. 뭘 써야 될지 모르지. 그렇지만 이 양식, 빈 양식을 주고 이렇게 항목이 있죠. 써야 될 항목이 있죠. 이렇게 다. 그러면 내용을 쓰는 건 쉽다는 거예요. 항목을 미리 주고 내용을 써라 하는 게 프레임워크 사상이고 철학이다. 그럼 이 프레임워크를 누가 만듭니까? 신입사원이 만듭니까? 시니어가 만들어야죠. 그 일을 경험해 본 사람, 그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빈 양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시니어 사역자분들은 일의 맥, 바둑의 화점, 프레임워크의 항목을 관리 항목은 다 아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말씀드려볼게요. 그걸 정리하셔야 된다. 내 일의 내용은 바뀌었겠지만 뭐뭐를 관리해야 되는지는 우리 시니어 사역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주니어는 할 수가 없다. 예, 이게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런 게 다 뭐 예를 들어 하여튼 표로 만들었거나 양식으로 만드는 건 다 프레임워크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록 이제 지금 브레인 정보 기술과 프레임워크라는 두 개 허들을 넘어오셨어요.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두 개 허들을 넘으셨어요. 이제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는 안 따질게. 기록이 뭐냐고 붙었다. 왜는 뭐 다 아시는 보이게 하는 게 기록이잖아요. 보이게 하는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읽다, 말하다, 듣다예요. 지금 네 가지 동작이 우리 학습 동작이에요. 말하기, 듣기, 쓰기, 하나가 뭔가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그 중에서 보기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듣기도 5%, 10%. 쓰기가 6, 70%를 해당한다고 그래요. 쓰기가. 우리 두뇌에 영향을 주는 게 쓰기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 손이 두뇌 공학자들 어떤 공학자가 검증되지 이 손이 두뇌의 신경회로가 바깥에 나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두뇌 공학자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우리가 잼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도 덜 걸린다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비유해 보겠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 족보를 만드시거나 커닝페이퍼를 만들어 보신 분은 그게 얼마만큼 기억에 영향을 줬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눈으로만 보고 가서 시험 본 사람하고 옆에 짠 글씨로라도 써서 시험 본 간 사람의 결과는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기록의
노트의 종류부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노트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록하는 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라이팅, 하나는 타이핑이 있어요. 라이팅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내 육필로 쓰는 걸 그냥 라이팅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 영어 사전에 그런 거 없어. 그냥 들으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필로 쓰는 걸 라이팅, 디지털로 타이핑, 키보드로 치는 걸 타이핑. 두 개 다 동일하게 뭔가 표현하는 동작인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중요한 게 라이팅이다라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타이핑은 다른 얘기다. 타이핑은 다른 얘기다. 라이팅, 육필, 손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여기서 확실하게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쓰기의 종류 두 종류, 라이팅, 타이핑, 그다음에 노트의 종류 두 종류, 내 생각을 쓰는 거와 남의 이야기를 쓰는 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쓸 때. 내 생각을 쓰는 걸 메이킹 노트, 남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걸 테이킹 노트라고 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단순한 게. 내 생각을 쓰는 걸 메이킹 노트, 남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걸 테이킹 노트. 그 다음 하나만, 두 가지만 더 하고요. 어디에다 쓰느냐. 노트가 줄이 라인이 있는 데다 쓰는, 라인이 있는 것을 공책이라고 하고요. 하얀 종이를 스케치북이라고 할게요. 공책과 스케치북. 하얀 무선이라고 해요. 무선 노트가 있고 유선 노트가 있다. 노트의 종류 두 종류. 유선 노트, 무선 노트. 유선에다 쓰면 글은 잘 쓰게 돼요.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뭔가 부담스러워요. 바닥에 있는 선을, 무선 노트를 쓸 때는 좀 글이 엉망이 되지만 자유로워요. 예, 유선, 무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는 스케치북에 네 생각을 그려라 해서 열심히 스케치북을 썼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공책을 주면서 네 생각을 써라로 바뀝니다. 그려라가 써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 생각은 텍스트 모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이미지 모드입니다.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지네이션, 회화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우리 생각을 텍스트 모드로 바꾸려니까 글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릴 때는 쉬운데 생각을 쓸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미지다, 그림 사고다. 예, 거기까지. 유선, 무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메모장을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쓰고 계셨어요. 어디에다? 다이어리에다. 또 어떤 분은 플래너에다.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다이어리, 플래너, 메모장이 있어요. 쓰는 그 장소라고 해야 돼. 말 장소 아니죠. 쓰는 책, 노트가 세 종류가 있어요. 다이어리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일을 쓰는 게 다이어리입니다. 일기장 같은 거죠.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를 쓰는 게 다이어리. 플래너, 스티븐 코비의 뭐 플래너, 이런 건 미래를 써라는 게 플래너입니다. 플래닝, 미래의 계획을 써라. 저는 두 가지도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메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모장. 헛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를 쓰는, 내 발상된 내 생각을 쓰는 메모장이 난 더 중요하다. 남의 이야기를 쓰는 거는 그렇게 이순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쓰는 메모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 중심입니다. 내 생각을 쓰는 메모장. 예,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예, 이렇게 설명을, 배경을 또 깔고 갑니다. 예, 영상 하나, 잠깐 간단한 영상 하나 보시고. 의료, 통신, 호텔, 우주여행 등 400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오늘날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 한 명인 리처드 브랜슨. 어느 날 그에게 기자가 물었다.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나요? 브랜슨이 대답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물건은 뒷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작은 노트입니다. 여행을 가도 반드시 가지고 다니죠. 이 노트가 없었다면 버진 그룹을 지금처럼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기자가 물었다.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오나시스가 대답했다. 100만 달러짜리 교훈을 알려줄게요. 항상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하세요. 기록은 행동을 부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행동을 할 수 없죠. 행동은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100만 달러짜리 교훈입니다. 동기부여 및 자기개발 저자인 에랄 로드는 기적을 만들기 위한 6가지 핵심 습관을 말하며 기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제가 일기 쓰는 것에 대해 유일하게 후회하는 점은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정확히 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기록을 하면 한 달 전, 일주 전에 나와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고 한마디로 기록은 막연한 차이가 아닌 정확한 차이로 인지하게 하는 것이죠.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와 실제 데이터들은 신영준 박사가 지난 3년간 진행해온 멘토링 프로젝트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기법이 너무 단순하고 심지어 유치하게 여겨진 까닭입니다. 이걸로 정말 내 삶이 변하겠어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한 달 이상 꾸준히 적은 사람은 50%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꾸준히 3달 이상 적은 사람들에게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록을 꾸준히 하게 되면서 습관이 되자 적는 것을 의식하고 하루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비생산적인 일을 거리낌없이 했지만 일일 기록한다는 생각에 예전보다는 훨씬 의식적으로 더 생산적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꾸준히 기록을 한 많은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분들은 학습량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레 이해도 향상과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기록은 내가 어디쯤 왔나 현재의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즉 정확한 메타 인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정확한 메타 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록은 리처드 브랜슨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고 오나시스에게 100만 불짜리 교훈이었으면 모가덱과 라스에게는 행복의 출발점이었고 신영준 박사에게 변화의 시작, 메타의 인지의 출발점이었다. 잊지 말라. 변화의 시작은 기록이다. 변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적어야 한다. 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의 종류는 기록과 메모라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학생들은 노트 필기라고 얘기하면 편합니다. 작가는 글쓰기, 회사원은 문서화. 똑같은 쓰기 활동입니다. 똑같은 쓰기 활동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이따 실제 책으로 이게 책의 표지인데요. 법무연수원의 교재를 제가 구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리키는 게 이게 기록과 메모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리키더라고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에게.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면 대한민국의 수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록과 메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리킨다는 거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부터 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삼촌한테 배울 일도 아니고 어깨 넘어 배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 실제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과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특징은 싱크와이즈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마인드맵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지만 싱크와이즈를 가리키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공유하기 위해서 말보다 글이 훨씬 공유가 쉽죠. 그 다음에 좋아지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 쓰기를 통해서 생각의 근력이 훈련되기 위해서 많이 쓰면 자주 쓰면 생각의 근력이 길러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뇌 가소성의 원리 거기서 살짝 자꾸 생각하면 생각을 머릿속에서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쓰면서 생각하면 대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면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보이는 것은. 그 다음에 뭐지? 보이면 내가 아는 거고요. 안 보이면 내가 모르는 겁니다. 명쾌한 겁니다. 내가 아는 거면 쓸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것은 못 씁니다. 아는 수준, 모르는, 교재로 다 드릴 거예요. 찍지 마세요. 들으세요. 지금은.
지금은 듣기에 집중하세요. 메모에 집중하세요. 이 교재에 다 있어. 교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메모에 집중하세요.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을 쓰여진 거나 안 쓰여진 걸 갖고 판단이 된다. 내가 아는 것은 쓰여져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못 쓴다는. 아까 다시 3번은 말씀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4번입니다. 쓴 것은, 적은 것은 결국 뭐냐? 내가 쓴 것은 나예요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메모한 것은, 나의 메모는, 내 생각을 쓴 것은 나다. 내가 콧구멍이 2개 달리고 눈이 2개 달리고 귀가, 이건 외관이고 내 생각을 쓰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많이 버리셨는지, 유기하셨는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쓰기까지 왔을 때는 출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산한 것,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들게 해서 쓰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그게 쓰여진 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그 뜻이 나와요. 제 경험적으로. 쓸 때 키워드로 쓰셔라. 단어로 쓰셔라. 형용사, 부사, 왜, 매우, 아주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어 위주로 쓰시면 그 단어에 모든 함축이 돼 있어서 단어 외 부분은 두뇌가 커버하게 하세요. 모든 문장을 쫙 토시까지 받아쓰기로 따해서 두뇌가 할 일을 없게 만들지 마시고 눈과 손만 아프게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써서 나머지를 두뇌가 기억하게 하세요. 그게 사고력이에요. 토시까지 다 쓰시면 두뇌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메모는 나다. 그걸 아까 영상에서는 어떤 유식한 표현을 썼어요. 메타인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메모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메모고 그 메모랑 나랑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메모랑 나랑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신뢰할, 친구보다도 남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나하고 소통이 가장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쓰신 거는 버리지 마세요. 아무데나 쓰지 마세요. 애를 아무데나 놓나요? 아무데나 놓고 아무데나 찢어버리고 아무데나 쓰레기통에 버려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분명히 그 습관을 버리세요. 그래서 기록은 변화의 시작이다. 보여야 시작된다. 보여야 정리된다. 정리돼야 변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록은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기록해야만,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의 정리 4단계를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생각 정리 4단계. 첫째, 1단계 시각화, 보이게 하라. 2단계 구조화, 구조를 만들어라. 3단계 구체화, 그 만들어진 키워드를 더 구체화해라. 까지 4단계 구체화가 돼야 행동화가 시작된다. 구체적이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자체가. 완전히 구체적으로 딱 됐을 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각화 1단계, 2단계 구조화, 3단계 구체화, 4단계 행동화. 구체화가 행동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메모하지 못합니다. 다이어리 플래너를 아까 말씀 썼습니다. 아무데나 썼습니다. 또 특히 스마트폰에다 바로 했습니다. 누가 종이 안 들고 다니게 스마트폰에다 타이핑했습니다. 이건 전 반대합니다. 스마트폰에다 6필로 쓰는 앱이라면 전 찬송합니다. 6필로 쓸 수 있으면 찬성하고, 저 IT 전문가입니다. 저 디지털 매니아입니다. 타이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내 생각을 타이핑하면 그걸 다시 리콜, 회상할 때 컨버전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지? 이게 무슨 뜻이었지? 네, 꼭
6필로 이따 A4 메모에서 6필로 썼을 때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데나 연습장 아무데나 메모해도 이거 똑같은 얘기네요. 아무데나 썼다는 거죠. 여기 3번이나 5번이나 같은 얘기네요. 메모의 기준, 빠르게 휘발되는 거를 아이디어가 없어지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빨리 써야 됩니다. 즉각 써야 됩니다. 즉각. 휴대가 간편해야 됩니다. 쉽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봐야 됩니다. 리뷰가 자주 돼야 그게 아까 가소성의 원리. 쓰는 것도 습관이지만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메모를 자주 봐서 생각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롭게 자유로워야 된다. 아날로그 디지털을 모두 써야 된다. 아이디어 확장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게 끝이 아니다. 쓴 게 끝이 아니다. 더 확장된다. 더 확장시켜야 한다. 이거를 충족한 게 A4 프레임워크 메모입니다. 이 7가지를 충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의 본론 A4 메모. A4 메모인데요. 빨리 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개념으로 이때 실제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이론을 그냥 빨리 보세요. 발상할 때는 A4 용지에다 A4 메모로 쓴다. 발상 노트다. 백지에다 쓰는 게 발상 노트예요. 여기에 날짜만 쓰시면 됩니다. 귀퉁이에 날짜만 작성하는 날짜만 A4 용지에다가 발상 노트 쓰시고 이게 많이 축적이 되거나 어찌 됐을 때는 이렇게 양식을 프레임워크 양식을 제가 드릴 건데요. 이렇게 양식에다 정리하는 걸 수렴 노트라고 합니다. A4 메모는 백지, 프레임워크 메모는 양식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발상 막 쓰는 겁니다. 뭐 형식 없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단어 중심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쓰게 됩니다. 그냥 형식 없어요. 요게 날짜가 빠졌는데 날짜 정도만 쓰면 됩니다. 스캔 뜨다 보니까 여기 날짜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메모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룹핑, 레벨링을 하는 거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생각을 그룹핑, 분류하고 생각의 위계를 잡아주는 활동. 그게 프레임워크 노트를 활용하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사고 훈련 과정입니다. 생각을 분류하고 생각의 위계를 잡아주는 사고 활동이 thinking 트레이닝이다. 사고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렴 노트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자주 하느냐가 내 사고가 정리되는 것을 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양식은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이게 2칸 나누기부터 64칸까지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또 이 양식 만드느라 애쓰실까 봐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놔서 해당된 양식. 오늘은 어떤 거는 6칸짜리에다 하면 좋겠어. 어떤 거는 난 8칸짜리에다 할 거야. 저는 6칸이나 8칸짜리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8칸짜리에다 이렇게 훈련하세요. 6칸짜리나 8칸짜리에다 생각을 나눠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쫙 써놓고 기도 제목을 여기다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이게 토픽, 서브 토픽,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책장이에요. 책장인데 책장 견출지고 그 책장 속에 어떤 책을 넣겠냐는 얘기나 같다. 이해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 A4 발상 노트에서 수렴 노트로 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발상 노트에서 수렴 노트로 오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여러 장을 보면서 여기다가 단어를 보고 여기다 쓰게 되는 거죠. 여기다. 해당되는 칸에다. 요 얘기는 여기 있거네. 요 얘기는 여기 있거네. 이렇게 해당되는 칸에다 쓰시면 돼요. 요게 쓰여지면 요게 작성이 완료되면 이제 싱크와이즈라는 디지털 툴에 가서 매핑을 하는 겁니다. 요 매핑이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제목을 여기다 쓰고요. A1, 2, 3, 4, 6를 1레벨에 쓰고 요 내용을 요 다음 하이 레벨에 쓰는 것을 무한대로 요 뒤가 무한대로 나갑니다. 여기는 공간의 제한이 있죠. 이건 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한대로 요 구체화가 용이하다. 요게 구조화 1단계라면 요것도 구조화 1단계입니다. 요 뒤에 하는 게 구체화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요거는 발상은 시각화. 발상은 시각화. 요게 시각화죠. 시각화. 시각화한 다음에 여기 와서 구조화를 하고 구조화를 한 다음에 구체화를 하라. 이 프로세스를 나중에 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면 이런 거 안 쓰셔도 돼. 논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안 쓰셔도 생각이 저절로 그런 식으로 사고 프로세스가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팁이면서 숙제도 드려볼게요. 이렇게 A4 용지를 하나 꺼내갖고 10칸으로 나눕니다. 지난 연도를 이렇게 씁니다. 10칸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해당 연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세요. 출국, 교육, 출산, 이사 막 생각이 연도별로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을 못 쓰시는 거예요. 생각이 연도별로 이력서 쓸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자기 과거가 연도별로 떠올랐으면 연도별로 안 떠올라요. 막 떠올라요. 그래서 연도를 박아놓고 그 해당 연도에다 기록하라 이거예요. 그 해당 연도에다. 네. 미래도 그렇게 하실 수, 왜.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죄송해요. 미래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도. 앞으로 10년도 이렇게 계획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내년에 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제 여담 하나 할게. 너무 분위기가 저 이제 교육을 하러 여러 나라를 갈 거예요. 내년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연도별로 분리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 네, 이거를 작성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해당 연도에 써라. 해당 연도에 써라. 이겁니다. 해당 연도. 이러면 꽉 채워질 거라. 일주일 동안을 쓰셔야 됩니다. 일주일. 한 번에 다 안 채워주실 겁니다. 일주일 정도를 옆에 놓고 사모님하고 같이 쓰시면 더 훨씬 빠르겠죠. 사모님이 기억하는 거, 선교사님이 기억하는 게 틀릴 거니까. 예, 요게 A4 메모, 프레임워크 메모 두 종류를 설명드렸고요. 요 A4 프레임워크 메모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요 실제를 놓고 말씀을 드려야 요거 다음번이 쉽게 넘어갑니다. 실제를 말씀드릴게요. 예. 뭐야? 뭐죠?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좀 꼬였습니다. 하하, 이게 참 특이해,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제 소리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또 안 켜져 계신가?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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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들립니다. 이게 제 자리인데요. 좀 산만하죠? 우선은 네. 요게 제 메모 키트입니다. A4 요게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게. 요 비닐로 돼서 요게 비닐 케이스인데 요 의미는 방수지입니다. 방수지.
이게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닐 건데 땀이 차면 이 종이가 땀이 찰까 봐 보호하는 방수지입니다. 방수지. 제가 이렇게 해서 넣어 갖고 이렇게 다닙니다. 저는 요게 제 A4 메모 비닐 근데 요거 접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단순한 거지만 A4 용지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A4 용지. A4 용지를 준비해서 요거 반을 접습니다. 일단 또 반을 또 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중요해요. 요렇게 되는데 다 똑같은 모양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접고 나면 위에가 열려 있는 쪽이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열려 있는 쪽이 좌측 상단으로 요게 A4 용지를 제대로 접은 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 비닐 키트는 여러분에게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어느 기회가 되면 드리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 비닐 케이스는 지금 못 드려요. 오프라인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A4 용지를 여기다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일단 메모 준비 끝입니다. 이렇게 메모지를 저는 한 3장 정도를 넣어 갖고 다닙니다. 여기도 메모 3장 정도를 넣어 갖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되죠. 이거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는데 쓴 거죠. 이거는 쓴 거죠. 쓴 거 이게 잘 안 보여요. 뭐 이렇게 쓴 거는 이렇게 접어서 다시 이렇게 뭐 4장까지는 안 갖고 다니고 한 3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꺼내서 바로 쓰게 되죠. 여기서 바로 쓰거나 단순한 생각은 바로 쓰면 되고요. 큰 생각은 피면 됩니다. 이렇게. 큰 생각을 할 때는 피면 되고 작은 생각할 때는 접어서 그냥 그 생각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A4 용지를 쓰는데 꼭 날짜를 보이시나요? 날짜를 구퉁이에 하나 쓴다. 형식 없다. 빨리 쓰는 게 내 아이디어를 안 놓치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식은 없고 요 날짜를 빨리 쓰고 이렇게 작성이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를 쓴 것을 잘 안 반사되는군요. 이렇게 메모를 쓴 것을 이렇게 철로 집게로 모아 갑니다. A4 메모를 모아 갑니다. 이렇게 A4 메모를 모아 가는 거예요. A4 메모.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이 되면 제가 요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거라 그렇고요. 이렇게 가면 프레임워크 메모를 잘 반사되네요. 프레임워크 메모로 제가 정리한 것을 또 철합니다. 이건 A4 이게 블록을 간지로 나눠 놓고 A4 메모를 모으고 프레임워크 메모를 또 모으고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싱크와이즈로 작성된 이따 나옵니다. 후반전에 디지털로 정리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시 철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블록은 주요한 자료라든지 뭐 계약서의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그 시기에 중요한 문서를 같이 철하다 보면 이게 4묶음이 되는 거죠. 하나가 4묶음이 되는 거죠. 처음에 A4 메모, 두 번째 프레임워크 메모, 세 번째 맵으로 정리한 거, 네 번째 주요 자료. 이렇게 여기에 한꺼번에 여기 시기를 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스크랩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모았어요. 이게 역발상인 거죠. 수첩을 들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수첩을 들고 다녀서 1월 1일 날은 12월 거를 생으로 들고 다니지 마라. 그냥 발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두꺼워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메모장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철해지면 이렇게 집게로 되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 이거를 스캔을 뜹니다. 이 자체를 스캔을 떠서 PDF로 만들어 놓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 메모를 재활용을 합니다. 항상 리뷰를 할 수 있게. 이걸 요 상태로 스캔은 떠지죠. 이렇게 재본이 된 상태에서는 스캔 뜨기가 어렵지만 이거 다 낱장이거든요. 낱장. 이해하시죠? 어떻게 됐든 스캐너를 사시던 스캔은 뜨는 건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저는 회사에 양면 스캐너가 있어서 이걸 쪼르륵 집어넣으면 PDF로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얘기한다 하셔도 할 수 없고 PDF로 만들어 놓는 게 디지털화 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 스캔까지 떴으면 이렇게 재본을 하는 겁니다. 재본. 이렇게 재본. 그래서 항상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뷰를 하셔야 된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리뷰를 하셔서 생각을 강화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에 강화를 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 다 드렸습니다. A4 메모. 이게 뭐냐면 이렇게 A4 용지를 껴갖고 넣어갖고 다니면서 여기 주머니에 바로 저는 와이셔츠 주머니가 없는 건 못 입습니다. 이걸 넣어갖고 다녀야 되겠다. 펜은 이렇게 두 자루로 항상 두 자루를 갖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빨강, 파랑, 뭐 검정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단계는 지났어요. 빨강은 중요, 파랑은 추가, 흑색은 기본 이랬는데 지금 그냥 두 자루 들고 다니는 이유는 한 자루가 분실될 수도 있고 아웃될 수도 있어서 백업으로 두 자루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A4 용지도 한 장으로 갖고 다녀도 되는데 한 장을 다 쓸까 봐 여러 장을 넣어 갖고 다니는 거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니 깜짝 놀라요. A4 용지를 매번 접는 것도 불편해서 새 A4 용지를 이렇게 갖고 탄창에서 꺼내 쓰듯이 항상 이게 빠지면 스크랩하고. 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저희가 돼서.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PPT로 가서 잠깐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A4 프레임워크 메모입니다. 통일성, A4 용지에다 하기 때문에 통일성, 편리성, 경제성, 휴대성 다 확보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용지를 가로로 놓고 8등분 접고 재본할 것을 고려하고 떠오르는 내 생각을 작성하고 다시 리뷰하고 최대한 종이를 에다 쓰거나 그려라. 메모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가 쓴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나기 때문에 즉시 메모한다.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활용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메모는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레임워크 메모로 정리한다. 메모장을 관리해 나간다. 네, 이렇게. 아날로그는 종이, 볼펜, 비닐 케이스만 있으면 아날로그가 끝났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따 후반전에 말씀드릴 구글 킵이나 싱크와이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확장하는 것, 구체화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방식. 이렇게 지금 만약에 내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를 다루는 게 어렵다 하시면 아날로그 방식에서 그냥 수습하셔도 됩니다. 나는 메모만 잘해도 된다. 소프트웨어 하는 건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디지털로 PDF로 만들어서 디지털에서 활용하는 거. 네, 이렇게 제가 13년 동안 이 메모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뒤에 책장이 작은 카메라 보시면 저게 다 제 메모장입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제 뒤에 가상 배경이 아니고요. 실제 메모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교육을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이다라는 것부터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역자분들한테 기록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현재 제 메모장 건데 이걸 1년에 이렇게 4권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4권. 18년도 4권, 17년도 4권, 16년도 4권, 2008년도부터 써왔습니다. 쫙 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는 저는 분명히 경험했고 실제로 느꼈고 사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메모를 많이 했다는 걸 저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다 쓴 볼펜 깍지를 안 버리고 한 10년 동안 모았어요. 저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 볼펜이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2개 갈 때도 있어. 볼펜 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와이사스 상자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사과 상자 반만한 거로 박스가 커졌습니다. 저에 대한 하여튼 위로입니다. 이걸 너 열심히 했구나. 뭐 이거 보면 제가 스스로 기억하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 종이의 한계가 공간이 작아 구체화하는데 못한다. 구체화를 못한다. 휴대하기가 어렵다. 재활용이 안 된다. 메모가 막 흩어져 갖고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날로그 메모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날로그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날로그. 지금 15분이 제가 15분이나 초과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아날로그고요. 5분만 쉬었다가 디지털로 가겠습니다. 구글 킵서부터 5시 20분에 후반전 디지털 메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5분 후에 5시 20분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켜주시면 계신 걸로 알고 시작할게요. 켰다 꺼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예, 약간 오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7시부터 세미나가 있지만 약간 오버하도록 한 10분 정도 오버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디냐면 여기 가겠습니다. 요거 다 적겠습니다. 이건 지나간 거는 다 적고요. 갈 길이 멀어서 파워포인트보다 실제를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을 잠깐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거 하이퍼링크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거 하이퍼링크를 하면 2015년 제가 강의하다 우연히 이 메모장을 하게 된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PDF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스캔 떠서. 이렇게. 뭐 엉망입니다. 뭐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이렇게. 근데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때 얘기가 조사님 6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았더라고요. 발상, 수렴, 프레임워크, 아날로그, 스크랩, 스캔 뜨고 PDF, 뭐 싱크와이즈로 하고 어찌갔죠.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림으로 내가 그렸다라는 거, 이걸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파워포인트로 그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타이핑하는 건 더 어렵고 내 생각을 그리는 게 가장 고급진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그려라. 생각을 써라. 뭐 이런 거죠.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때는 이런 거 벌써 다 여러분 같은 수백 번 버렸을 겁니다. 이런 걸 왜 가능한 한 저는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생각을 그리려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 어디 있더라? 어떤 하나를 보고 회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얘기가 회상이 이거예요. 요걸 보고 회상을 해냈어요. 이게 뭐냐? 뭐 단어도 없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요. 비컨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반경 70m인가 안에 들어가면 어떤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면 띵콩 하고 무슨 광고가 날아가는 그런 솔루션이었어요.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거 설명으로 썼으면 엄청난 얘기가 됐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그때 상황이 그대로 회상이 됐다. 리콜이라고 얘기하죠. 두뇌 공학적으로는 회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실제 사례고요. 메모 사례고요. 구글 킵을 이제 메모를 막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막 과거에 한 일을 막 쓰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하다가 나중에 정리는 이거는 2014년도에 했지. 이거는 2015년도에 했지. 추가, 이동, 삭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쉽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아까 종이에서도 하시고 종이가 기본이고 종이가 돼야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종이가 안 되면 이거 못 하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종이에서 프레임워크로 하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디지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미래도 그렇게 하시고요. 구글 킵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글 킵이 뭐냐면 제가 단어를 쭉 해서 발상 노트에다 다 썼잖아요. 키워드로 쓴 거를 요 A4 하여튼 구글 킵에 와서 이렇게 제가 그 발상으로 손으로 쓴 걸 보고 타이핑을 여기다 했어요. 발상한 것을 보고 색깔이 너무 빨가서 잘 안 보이시겠네.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썼어요. 요거를 아까 A4 메모를 보고 여기까지는 오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타이핑 됐으니까요. 복사해서 그 다음 뭐냐? 싱크와이즈로 가서 아유 죄송해요. 싱크와이즈 첫 시작이 이래요. 이렇게 시작하면 명령 2개만 가지고 홈, 추가, 다중가지 추가 하면 여기 창이 열려요. 요거를 우클릭 붙여넣기 하면 아까 구글 킵에서
타이핑 된 것을 이리로 갖고 와요. 그럼 여기에 일단 이렇게 다 오죠. 여기에 다 왔어요. 좀 어색하시죠? 이거 당연히 이렇게 고쳐야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일단 아이디어는 다 일로 왔다 이거. 이제부터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구조화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맞습니다. 이렇게 구조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게 해야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강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다 하자. 요거는 뭐 말이 잘못됐네. 즉시. 뭐 이렇게 고쳐가면서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구조화.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A4 프레임워크 메모라고 A4라고 메모라고 제가 제목을 잡고 가지 방향을 바꿔보는 싱크와이즈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 복잡하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보면서 정리가 되면 이 스토리가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아까 A4 메모, 프레임워크 메모에서 싱크와이즈로 바로 갈 수도 있고 A4 메모가 구글 킵으로 왔다가 구글 킵에서 싱크와이즈로 갈 수 있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도 해결하고 발상과 수렴이라는 두뇌 공학적인 원리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인 메모 기법입니다. 단순해 보여도. 두뇌 공학적으로 기반을 갖고 있고 아날로그 디지털 발상과 수렴을 다 해결하는 진짜 하나로 4-5마리를 다 한꺼번에 잡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싱크와이즈 소개를 드려야 됩니다. 구글 킵도 됐고 싱크와이즈 소개를 드리면 영상 하나를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시죠. 네. 여기 하이퍼링크로 걸렸죠. (1% 핵심 인재를 위한 마인드 프로세서 싱크와이즈). 생각을 쓰면 생각이 살아나고 생각을 현실로 옮기면 생각이 눈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한눈에 정리되고 생각을 펼치거나 접을 수 있으며 복잡한 지식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리된 내용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면 내가 있는 그곳이 곧 꿈을 만드는 공간이 됩니다. 생각이 실현되는 공간, 싱크와이즈. 네, 싱크와이즈 소개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한번 지금 뭐 약간 좀 찬양 한 곡 듣는다 생각하시고 싱크와이즈로 만드는 새생명 축제 계획 영상을 한 번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제목을 입력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겠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발상, 떠오르는 대로 타이핑을 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이 발상을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타이핑을 하면, 랩핑을 하면 발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할게요. 좀 시간을 그래서 계속 이 조직화를 구조화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어요. 구조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계속 추가도 합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거 추가도 하고
예, 계속 구조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행사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상상이 일어나고 상상이 일어나서 아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다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구체화돼 나가는 거죠. 예, 계속 만들어 매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디자인입니다. 한글처럼 어떤 문서화를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장으로 출력해서 안수집사의 권사에 나눠주니까 실제 회의한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출력을 해서 다 만들어진 것을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고 내년에 가면 올해는 이거 만드느라고 좀 애를 들었다면 내년에 가면 생각할 것들이 항목이 엄청 줄어듭니다. 기념품에 대해 생각하면 되고 일시에 대해 생각하면 되고 메뉴에 대해서 이게 프레임워크입니다. 항목입니다. 항목.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내년에는. 이지사를 김지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장소가 비전홀에서 야분의홀로 바뀌고 이렇게 그런 생각해야 될 항목은 프레임워크를 미리 만들어진다. 올해 첫 해만 고생하는 거다 이거. 첫 해. 이해하십니까? 첫 해는 시간이 더 들을 수 있어요. 계획을 짤 때. 이것도 잘 모르는. 내년에는 계획 짤 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생각할 걸 다 해놓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맵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내년에는 이거 이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레임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프레임워크고요. 시간 단축 기술이고 중요한 건 반복합니다. 부활절 예배 올해 드렸으면 내년에도 드리고 성탄 중요한 거 1년 한 달에 한 번씩 중요한 걸 한다고 치면 12배만 이거 만들어 놓으면 사역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뭐 수백 개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가장 중요한 하나에만 적용하면 되죠. 12개잖아요. 내년에 또 그 반복 12개가 10년을 반복해 보세요. 120회를 반복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세이브 되실 건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내년에 겪어보고 여기를 업데이트 해놔야죠. 아 뭐가 빠졌어. 아 요번 내년에 이거 좀 더 후년에는 이거 좀 생각해놔야 돼. 이렇게 여기다 반영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해 보고 진행해 보고 이게 프레임워크까지 쓰여지는데 도움을 주는 게 싱크와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극 권하는 겁니다. 싱크와이즈가 좋아서 권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도와주는 거, 프레임워크 생각을 도와주는 게 싱크와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싱크와이즈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갖고 설명을 드렸고 종류, 기능, 활용 분야 엄청난 곳에 싱크와이즈가 그런 계획 세우는 데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소프트웨어다. 제가 IT 전문가고 소프트웨어를 제가 40년 동안 몇백 개, 몇천 개를 써봤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사역자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가성비 좋은 게 싱크와이즈다 해서 이렇게 모국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쓸 거 없이 몇십만 원짜리 가지고 많은 일에 정리하는데 계획 세우는데 쓸 수 있는 도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다 무료로 드렸어요. 20만 원짜리를 1000명에게 드렸어요. 그게 2억 원어치를 무료로 다 상반기에 받으신 분 여기도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소개만 우선 해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A4 메모 과정을 들으시고 메모서부터 구글 킵, 싱크와이즈까지 가는데 과정에서 이 메모가 빠져버리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싱크화이즈 하라고 그러면 너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메모부터 다시 듣고 오셔라. 메모부터 듣고 올라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입문과정 1단계가 11월 19일 날 금요일 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싱크화이즈 납 있더라도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다면 입문과정 11월 19일 날 저녁 7시인가 그래요. 내가 공지 다시 하게 그걸 꼭 1단계를 들으시고 사용권도 드립니다. 3개월 동안 사용해 보시라고 무료로 3개월 동안 사용해 보시고 나 아니야 하면 거기서 포기하시고 나 갈래 그럼 그때 가서 구입하세요. 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거면 그냥 드리겠는데 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문과정을 꼭 들으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 다 끝내겠습니다.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에게 강의했던 프레임워크로 강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도입했고요. 소개해드렸고 브레인 정보기술 설명드렸고 프레임워크 설명드렸고 기록과 메모 설명드렸고 A4 프레임 드렸고 구글킵 싱크화이즈 드렸고 이런 얘기가 남았습니다. 6번 7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A4 내가 손으로 쓴 것을 타이핑한 겁니다. 손으로 쓴 것을 타이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바로 타이핑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생각이 블로킹이 되고 생각이 그룹핑이 되고 생각이 레벨링이 된다. 위계가 잡힌다. 요 얘기는 요것만 하면 되잖아. 이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는. 딱딱 퍼즐 조각이 맞춰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체계화다. 체계적 사고다. 체계적 능력이다. 체계화 기술이다. 우리가 사역을 막 할 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체계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뭐 내키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꾸 반복하고 자꾸 중복하고 자꾸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이게 체계적이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체계적으로 일정을 짜면 한 군데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정신 없으니까 오늘도 A 갔다가 내일도 또 잠깐 쉬었다가 모레 또 A가 이거 가다 오다 시간 다 날아가는 거죠. 잘 맞춰놓으면 한 번에 가서 A에 가서 모든 일 할 수 있고 B에 가서 모든 일 할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또 하고 또 이게 체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간 때문에 한다. 시간 때문에 체계화 기술을 배우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나중에 제가 체계화 기술이라는 토픽이 나오면 그때 꼭 수강하세요. 그런 필요가 있으시면 지금 메모, 싱크화이즈 이런 것만 얘기 마세요. 체계화 기술을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체계화 기술이라는 과정을 열을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꼭 추천을 좀 부탁드려요. 이 A4 메모 과정을 저는 저와의 어떤 제가 전수를 해드릴 첫 단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74학번이면 몇 살인지 대강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 얼마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주기에 급한 사람이에요.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강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3명씩 무조건 오늘 수업 들으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말씀 추천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중간에 3분씩 이걸 꼭 듣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보람이 있어요. 1명 놓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10명 놓고 하는 게 낫지? 이왕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어떤 부를 보거나 제가 돈을 받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건 주변에 3명, 5명한테 꼭 전화 좀 해드리라. 카톡 조사 안 온다. 전화하고 들으라고 해줘야 들을까 말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그건 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거 카톡방에 A4 프레임워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줌 코드를 받으셔서 수강을 하셨어요. 제 수강하시겠다면 이 방에 그냥 계세요. A4 프레임워크. 그럼 다음 주에 또 줌 코드가 또 나가요. 또 들으시겠다 또 나가요. 그냥 A4 방에 그냥 계셔요. 만약 이걸 그냥 계속 좀 이해가 될 때까지 들었으면 A4 방에 그냥 계시고 새로운 정보는 사역지원기술연구소 카톡방에다 정보를 드립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과정, 새로운 토픽은 사역지원기술연구소에서 또 안내하는 대로 그 한 150명 계신 방에
거기도 계셔야 최소한 두 군데는 계셔야 돼요. A4 방에 계시던가 사역지원기술연구소 방에 계시던가 나중에 싱크와이즈 입문과정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또 싱크와이즈 입문과정 방으로 또 잠깐 오셨다가 거기 또 계실 수도 있고 빠져나오실 수도 있지만 사역지원기술연구소 방에서는 항상 계셔야 된다. 그래야 또 활용과정 합니다 할 때는 또 활용과정 또 오시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체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밴드, 네이버 밴드 아까 카톡방에 밴드 좀 보시라고 과거에 제가 다 올려놨던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밴드에서 보충 교육을 보충 지식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하고 이게 오픈 채팅방에 있으면 저하고 카톡 친구가 안 돼요. 개인톡이. 그래서 내가 오픈 채팅방에서 어떻게 되면 제가 추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요거를 제가 카톡방에 넣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제 카톡 아이디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걸로 지금 들어와서 줌코드가 없다고 하시는 분은 언제 들어오셔서 줌코드가 못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줌코드는 제가 2-3시간 전에 해드리지 직전에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정시에 들어오셔갖고 줌코드를 못 받다고 하시네. 이게 또 크레임이네. 저는 그 전에 들어오신 분을 해야지 내가 정시에 줌코드 다시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준비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또 들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저하고 개인톡을 좀 맺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저하고 이제 어떤 과정들을 이제 쭉 가실 텐데요. 제가 패들렛이라는 서비스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전체가 협업하는 패들렛을 경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패들렛이라는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링크를 드리면 카톡방에 드려야 되겠죠. 2가지가 있어요. 패들렛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카톡방에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하셔도 되고 PC에서 하셔도 됩니다. 요 패들 자유 게시판입니다. 우선 첫째는 자유 게시판.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여러분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소개나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그걸 자유롭게 표현을 막 복음을 그 카톡방에 막 보내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민폐가 돼요. 잘못하면 다른 제 정보가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요 패들렛 지금 보내드린 요거요. 보세요. 요런 서비스예요. 요런 서비스인데 자기 생각을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스마트폰도 제일 구퉁이에 플러스가 있고 PC도 요 구퉁이에 여기 제일 좌측 하단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시고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제목 자유 게시판 제목은 자기 이름을 쓰시면 돼요. 만약에 안정희 교수 여기다 내용을 여기다 밑에 중단 하단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기 하시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치시면 돼요. 자유롭게 치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혹시 이런 사역 사진 하나 넣겠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배너를 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 첨부가 되면 이걸 넣으면 확인 열기 하면 여기 사진이 들어갑니다. 네, 사진이 들어가고요. 발행을 꼭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발행을 누르면 어디가 있나요? 여기 왔죠. 여기에 자기의 사진과 그 사진 한 장만 들어갑니다. 글을 올려놓고 만약에 내용을 좀 고치고 싶어. 그럼 여기 점 3개. 자기 것만 고쳐집니다. 점 3개를 클릭하시고 게시물 편집 하면 여기 내용을 자기가 추가로 뭐 어쩔 수 또 내용을 막 또 추가 수정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업데이트 하시면 요게 바뀝니다. 네, 김은숙 선교사님 이제 숙달 되셨죠? 네, 이렇게 패들렛을 사용해서 자유 게시판을 꼭 활용해 주시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패들렛 자유 게시판을 쓰시고요. 또 하나 수강 후기를 남겨주신 분에게 제가 그냥 다 드렸더니 의미가 없더라고요. 쓰레기 드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만들고 다듬어서 드리는데 이거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거에 무료 강좌에다가 자료도 무료로 막 드리니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지?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가져갈지도 제가 몰라요.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수강 신청서. 요거 제가 그 채팅방 상단에도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꼭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면 또 하세요. 요 구글 폼에다가 나 누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신분을 좀 최소한 정보예요. 밝혀주시고 한 가지만 더요. 패들렛이 아까 거는 자유 게시판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강 후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A4 프레임워크를 들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나 앞으로 들으실 분에게 제가 이거를 공유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A4 프레임워크 수강 후기 패들렛을 하나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작성을 하시고 A4 프레임워크 수강 소감만 쓰시는 거예요.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여기는 다른 거 이상한 거 쓰시면 제가 삭제합니다. 수강 후기만 써주세요. 여기다가는 요 공유합니다. 다시요. 요 패들렛을 수강 후기 패들렛을 공유합니다. 여기다 꼭 남겨주셔야 제가 그분에게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최소한의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도대체 제가 왜 뭔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요 오픈 카톡방에 수강 후기 패들렛이라고 제가 링크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수강 후기만 남겨주세요. 다른 거는 자유 게시판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수강 소감만. 자유 게시판은 마음대로 그 외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떤 걸 드릴 거냐면 이런 걸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양식 PDF 파일로 돼서 해당된 페이지를 출력해서 쓰시면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6칸이나 8칸짜리만 주로 쓴다.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요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걸 쓰는 경우. 64칸이거든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성도 이름을 쭉 쓰세요. 성도 이름을 64명까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의 이슈를 쓰세요. 여기다 이슈, 그 사람하고 뭔가 해결할 일이 있는 거 키워드로 단어로 여기다 한두 개 쓰세요. 그럼 쫙 보면 빠진 사람이 누구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고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전체. 자꾸 뭐 그냥 낱개로 하다 보면 누락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볼 때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양식을 드릴 테니까 사용하시고요. 설명서. 오늘 강의한 게 여기에 다 좀 세부적인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요거 출력해놓고 한번 보세요. 그럼 복기가 될 거예요. 요거 드릴 거예요. 수강 후기를 참여 신청서 수강 후기를 남겨주신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웹교재를 드릴 거예요. 교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URL로 드릴 건데 요런 거예요. IT 과정에서 다 보신 분은 또 이것도 쉬울 거예요. 오늘 소개 배경. 안정희 교수 소개. 아까 사진 찍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다 드릴 거니까 사진 찍을 필요가 없었다. 여기 보시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사진 찍으신 거 이런 거 사진 많이 찍으셨죠? 이런 거. 다 아까 강의했던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여기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된 교재 보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목차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줄이 있는 목차. 여기는 지금 1레벨로 다 만들어놔서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요거 또 한 칸 들어왔잖아요. 구글 킵. 요걸 누르면 구글 킵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동영상도 있고 설치 URL도 있고 뭐가 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여기 유튜브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래요. 싱크와이즈 가면 싱크와이즈 영상도 여기다 넣어놨고 어떤 거다라는 거 설명돼 있고 이제 마무리하면 지금 세미나를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다 하는 것까지 요게 좀 이따 아직 안 해드려야 돼. 지금 아직 요건 진행 안 했어요. 요거 할 거고 추가 자료 우리가 A4 프레임워크 메모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과정과 친화도법 사고 기법에서 친화도법 KJ 기법을 원용했고 프레임워크를 요 브레인스토밍과 친화도를 법을 프레임워크로 활용한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경험했지만 이게 엄청난 파워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이건 좀 지금 필요가 없네요. 요거는 지금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좀 다시 싱크와이즈 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매핑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별로 의미가 없네요. 네, 나중에 지우도록 하고요. 요 교재만 잘 활용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리고 수강 후기를 남겨주신 분에게 제 정표로 요 수료증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영문명을 꼭 패들렛에 영문명을 남겨주시고요. 요게 A4 프레임워크 메모 워크숍을 언제 들었다. 요 날짜로 해서 혹시 그냥 이게 도움이 되실 건 아니지만 언제 다시 찾아보면 내가 이런 거 들었지 않은 정표로 서티피케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정민 선교사님, 이승준 목사님 영문명이 안 왔어요. 영문명 좀 넣어주시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결론을 좀 이따 파워포인트로 가서 결론을 낼게요. 여기서 결론 내지 말고. 영문명 들어갔는데요? 네, 제가 들어갔어요. 지금 조금만 카톡을 한 번만 제가 삭제시켰어요. 다른 데 잘못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해서. 구글 킵은 여러분에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입니다. PC에서도 좋고 스마트폰에서 잘 되는 가장 최강의 앱입니다. 나중에 제가 어느 기회가 되면 구글 킵을 왜 쓰라고 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구글 킵, PC, 스마트폰의 최강의 앱이다. 메모 앱이다. 싱크와이즈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시각화, 구조화, 구체화. 돼야 행동화가 된다.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마담에 하는 겁니다. 이거 영상 아까 보셨습니다. 싱크와이즈가 뭐냐 도대체. 누구도 이 정의를 못해요. 너무 다양해서. 용도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정리를 못하는 거를 제가 15년 동안 사용자로서 5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5가지로. 한 가지로 정리 못하겠더라고요. 5가지. 노트 필기 도구입니다. 감이 안 오셔도 어쩔 수 없어. 생각 정리 도구입니다. 학습 지원 도구이고요. 자료 관리 도구이고요. 회의 진행 도구입니다. 엄청난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코끼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코끼리가 너무 커서 제가 코끼리가 설명이 다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적기 펴기, 내보내기 설명 못 드렸는데 이걸로 한글로 변환도 되고 워드로 변환되고 파워포인트로 변환되는 기능이 있고요. 아까 요걸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싱크와이즈 과정에 들어오신 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공부할 때, 관리할 때, 발상할 때, 문제 해결할 때, 소통할 때 엄청납니다. 여기까지고요. 요거 아까 설명드리다가 브레인스토밍과 KJ 기법을 원용해서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겁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A4 메모와 프레임워크 메모 2가지를 쓰시는 것까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발상지, 수렴 노트 2개로 그냥 거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디지털 안 해. 나 소프트웨어 못 써. 싱크와이즈 못 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종이로만 끝내세요. 힘드시면 종이로만 끝내시고 더 잘하시겠다면 구글 킵도 쓰시고 싱크와이즈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선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필수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예. 그다음 아까 발상 노트 쓰시고 프레임워크 메모로 정리가 됐죠. 이 정리 프레임워크 메모를 가지고 싱크와이즈로 정리가 됐죠. 변환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네. 변환하는 걸 안 보여드리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 나네요. 제가 변환하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거 요거 할게요. 요거 우리말 성경 번역사라는 노트가 있다고 쳐요. 그냥 이런 노트가 싱크와이즈로 만든 거예요. 파일 내보내기 워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내보내 파일 이렇게 워드 파일로 변환이 돼서 나왔습니다. 바로 나오는 게 저쪽으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내보내기 한글 확인.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이게 변환시키는 거. 어디로 가서 열렸나요? 왜 안 나와? 아, 나오네요. 네,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다 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상 아이디어에서부터 정리해서 싱크와이즈로 스토리를 만들던 디지털라이즈를 하던 구조화를 해서 워드나 아래 한글로 변환해서 남한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남한테 줄 때는 이게 편하겠죠. 내 생각은 이게 편할 거고 내 생각과 남이에게 줄 글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요거를 꼭 요 프로세스를 잊지 마시고요. 예, 3분 남았습니다. 기록입니다. 우선 A4 메모가 돼야 뭘 하실 수 있습니다. 싱크와이즈도 A4 메모가 안 되면 싱크와이즈 하기가 힘들어요.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가. 뭐를 싱크와이즈 하시게? 여태까지 싱크와이즈 받았는데 나 못 쓰겠어. 재료가 없으신 거지 싱크와이즈가 못 쓰신 게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하실 대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대상이 복잡하고 많아야 정리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변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록하셔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싱크와이즈 하라가 아니라 기록하라. 메모하라. 그게 키워드입니다. 싱크와이즈 하라가 아닙니다. 기록하라. 기록은 사역의 시작이다. 기록해야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머릿속에서 암만 묵상을 하고 돌려도 변화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저는 파라미디어 대표고요. 16년 차 된 회사고요.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조그만 법인의 대표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는 사역자 대상으로 정보기술을 사용해서 사역이 변화되도록 IT를 써서 사역이 시간이 단축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10시간 걸렸던 것을 3시간 걸리게 해드리면 5시간 걸리게 해드리면 저는 5시간을 세이브해서 그게 한 달이라면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을 단축시켜드리자. 멀리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성도와 서울에 있는 목사님과 빨리 잘 만나게 해드리는 게 공간이고요. 이렇게 처리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시간입니다. IT는 그 목적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줄여드리는 일, 그게 제 사역입니다.